스토브리그라는 드라마 다들 기억하시죠? 저도 야구 팬으로서 정말 재밌게 본 드라마인데요. 올 시즌을 앞두고도 스토브리그 기간에 드라마 못지않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죠. 굵직한 트레이드, 그리고 깜짝 놀랄만한 FA 이적 소식까지.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2025 시즌 4월 셋째 주 기준 각 구단별 새로 영입된 이적생들은 시즌 초반 어떤 활약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분명 아쉬운 성적을 보여주는 선수도 있고 예상외로 미친 활약을 펼치고 있는 선수도 있습니다. 이번 주 역시 주간 성적을 간단하게 짚고 가면서 이적생들의 성적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굵직한 이적이 없었던 NC와 키움은 아쉽지만 이번엔 주간 성적만 간단히 리뷰하고 넘어갈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네, 상당히 암울합니다. 현재 25경기 8승 17패 단독 꼴찌에 머물고 있는 키움 히어로즈입니다. 지난주 1승 5패, 사실 1승이라도 챙긴 게 다행이다 싶을 정도로 팀 분위기는 완전히 가라앉아 있는 상태예요. 설상가상으로 정현우 선수까지 부상 이탈, 가뜩이나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않은 팀인데 한 명 한 명 이탈할 때마다 타격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타선은 답답, 수비는 불안, 기대를 모았던 루키들은 경험 부족, 경기를 볼 때마다 불안감이 기본 옵션처럼 깔려있는 느낌이랄까요? 시즌 초반 잠깐 반짝했던 상승세는 온데간데 없고 너무나도 부진한 키움 히어로즈입니다. 근데 더 암울한 건 이 상황이 반전될 것 같다는 기미가 전혀 안 보인다는 점이죠. 현재 19경기 7승 12패 9위에 위치한 NC 다이노스입니다. 경기장 안전점검 이슈로 인해 3일 휴식을 취한 뒤 만난 팀이 하필이면 분위기가 가장 좋은 하나였습니다. 외국인 원투펀치가 나란히 무너진 것도 아쉬웠고 전체적인 경기력도 조금씩 어긋나는 느낌이었죠. 거기에 날씨도 안 도와주고 데이비슨 선수도 부상 이탈, 여러모로 시즌 초반 뭔가가 계속 꼬이는 듯한 흐름, 좀처럼 잘 풀리지 않는 NC 다이노스입니다. 현재 22경기 9승 13패 8위에 위치한 두산 베어스입니다. 지난주 두산은 단 3경기만을 치렀는데요. 성적은 1승 2패. 아쉬웠습니다. 첫 경기를 승리하면서 분위기가 올라가나 싶었지만 이어지는 두 경기 모두 찜찜한 패배. 왜 찜찜하냐? 차라리 큰 점수 차로 시원하게 졌으면 기대라도 안 하겠는데 두 경기 모두 팽팽한 흐름을 이어가다가 경기 후반 역전패, 결과도 잃고 불펜도 소비했습니다. 올 시즌 두산 경기에서 이런 흐름이 좀 자주 보이는 것 같은데 이거 기분 탓인 거죠? 그래도 긍정적인 소식은 케이브 선수 좋더라고요. 3연전에서 무려 8개의 안타를 때려내면서 완전히 살아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올 시즌을 앞두고 두산은 젊은 외야 자원 보강을 위해 롯데와 트레이드를 단행했죠. 바로 김민석, 추재현 선수를 데려왔습니다. 먼저 김민석 선수, 기대에 비하면 조금 섭섭합니다. 시즌 초반에 가능성을 살짝 보여주는 듯 했지만 이후 극심한 타격 부진에 시달리며 결국 4월 초 2군으로 내려갔죠. 하지만 최근 퓨처스리그에서 좋은 타격감을 보여주면서 콜업됐고요. 어제 경기에서는 대타로 출전해 안타까지 기록했습니다. 아직 시즌은 길고 김민석 선수도 이제 막 첫 단추를 다시 끼우는 단계라고 봐야겠죠. 추재현 선수는 좀 더 좋은 인상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4월 6일 친정팀 롯데를 상대로 4안타를 몰아치며 확실한 임팩트를 보여줬고요. 주루 중에 얼굴에 찰가상을 입고도 끝까지 경기를 마치는 열정적인 모습도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홈런 1개를 기록하는 등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 준수한 활약을 보여줬는데요. 기회만 꾸준히 주어진다면 더 성장할 수도 있겠는데 싶은 타이밍에 아쉽게도 부상. 현재는 1군에서 말소 소식이 전해진 추재현 선수입니다. 현재 21경기 10승 11패 7위에 위치한 SSG 랜더스입니다. 불과 일주일 만에 순위가 5계단 하락했습니다. 그동안 투수진들의 힘으로 어찌저찌 버텼는데 지난주 1승 5패, 결국 터질 게 터진 지난 한 주였던 것 같네요. 현재 팀 타율은 리그 꼴찌에 많이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일요일 경기에서 타선이 정말 오래간만에 터져주면서 가까스로 1승을 챙겼는데요. 이 흐름이 이번 주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금방 돌아올 줄 알았던 에레디아 선수의 이탈이 장기화될 전망인가봐요. SSG가 최근 대체 외국인 타자 맥브룸 선수의 영입을 발표했죠. 과연 답답한 타선에 불씨가 되어줄 수 있을지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올 시즌을 앞두고 SSG는 불안했던 불펜을 보강하기 위해 트레이드를 단행하며 김민 선수를 영입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입은 현재까지 성공적인 걸로 보이네요. 앞서 말했듯 현재 SSG는 타선이 터지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불펜 쪽 부담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김민 선수의 존재는 진짜 든든합니다. 또한 불펜에 김민이라는 카드가 추가되면서 문승원 선수를 부담 없이 선발로 이동할 수 있었던 점도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라고 볼 수 있겠죠. 선발진 강화 그리고 불펜진의 안정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은 트레이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 23경기 11승 12패 6위에 위치한 기아 타이거즈입니다. 지난주 성적 4승 2패, 두 번 연속 위닝 시리즈를 기록하면서 점점 정상화가 되어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사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박찬호, 최원준 선수가 살아나야 된다고 했었죠. 네, 근데 지난주 이 두 선수가 정말 중요한 순간마다 큰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사실 기아가 지난주 4승을 거둘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바로 불펜진의 부활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사실 지난주 접전 경기가 많았었던 기아인데 그럴 때마다 경기 후반을 책임져준 불펜진이 진짜 든든한 역할을 해줬던 한 주였죠. 올 시즌을 앞두고 기아 타이거즈는 현금과 지명권을 내주며 조상우 선수를 영입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영입이 없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습니다. 기아 불펜이 지난주에 반등하긴 했지만 사실 시즌 초반에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작년만큼의 안정감을 보여주진 못했잖아요. 여기에 조상우 선수마저 없었으면 솔직히 지금보다 2패 내지 3패는 더 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 조상우 선수도 초반에는 다소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거 사기당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잠시 들었던 시기도 있었는데요. 이후에는 확실히 이름값에 걸맞는 강력한 투구로 이어나가며 벌써 6개의 홀드를 기록, 중요한 순간마다 등판해 확실하게 불펜의 중심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네, 현재 24경기 12승 12패 5위에 위치한 삼성 라이온즈입니다. 지난주 2승 4패 상당히 아쉬웠던 한 주였죠. 저는 근데 사실 선발 투수가 무너져서 일찌감치 경기 흐름을 내준 경기는 어느 정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제발 후라도 선수가 등판하는 날에 좀 이겼으면 좋겠네요. 매번 퀄리티 스타트 이상을 해주는 투수인데 결과가 계속 이렇게 되면 진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결과가 계속 반복되다 보면 선수들도 후라도 선수가 등판하는 경기를 더 의식하게 되고 진짜 흐름이 더 꼬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시즌 초에 벌어놨던 승수도 다 까먹었고 5할 승률을 간신히 붙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번 주가 정말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은데요. 이대로 더 처질 것이냐 아니면 반등의 발판을 마련할 것이냐, 네,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는 삼성 라이온즈입니다. 삼성은 이번 스토브리그에 70억이라는 거액을 투자해 선발 최원태 선수를 영입했습니다. 근데요, 좀 섭섭합니다. 사실 영입 당시에도 팬들 사이에서 의견이 많이 갈렸던 선수였죠. 저도 사실은 좀 비싼데? 라는 생각이 안 들었다고 하면 거짓말인데요. 그래도 우리 팀으로 왔으니까 잘해줬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시즌이 시작된 지금 좀 섭섭합니다. 최원태 선수가 등판할 때마다 경기를 좀 보기가 힘들어져요. 어쩔 때는 오늘 공 괜찮은데? 싶다가도 다음 이닝을 보면 갑자기 제구 난조, 볼넷, 투구수 증가, 그리고 이 패턴 반복. 그동안은 그래도 꾸역꾸역 5이닝 정도는 넘겨줬는데 지난주엔 결국 3.1이닝 6실점, 이번 시즌 최악의 피칭을 기록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시즌 초반이기도 하고 기아전에서 삼진 9개를 잡아내는 걸 보면 구위 자체가 나쁜 것 같진 않거든요. 최원태 선수가 하루빨리 흐름을 되찾고 삼성의 선발진 한 축을 제대로 맡아줄 날을 기대해보겠습니다. 현재 25경기 13승 11패 1무로 4위에 올라있는 롯데자이언츠입니다. 지난주 성적이 무려 5승 1패, 맹렬한 기세로 치고 올라오고 있는 롯데인데요. 타선이 정말 제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죠. 특히 황성빈, 나승엽 선수의 지난주 활약은 상대해본 입장에서 정말 무서웠습니다. 선발진도 김진욱 선수를 제외하면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이고요. 다만 불펜 쪽에서는 여전히 몇몇 선수들에게 의존하는 모습이 살짝 아쉽긴 하지만 구승민, 최준용 선수가 복귀하게 된다면 이 부분도 더 단단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롯데가 요즘 잘 나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죠. 네, 바로 새롭게 영입된 선수들의 미친 활약입니다. 올 시즌을 앞두고 롯데는 아쉬웠던 불펜, 유격수 자리를 보강하기 위해 두산과 트레이드를 단행하며 정철원, 전민재 선수를 데려왔습니다. 먼저 정철원 선수 안 데려왔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현재 롯데 불펜에서 8회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자원입니다. 물론 최근에는 너무 잦은 등판으로 인해 체력이 떨어졌는지 조금씩 흔들리는 모습도 보이면서 방어율이 다소 높아지긴 했는데요. 어제 삼성과의 경기에서 푹 쉬고 등판한 정철원 선수는 다시 예전의 구위를 완전히 회복한 모습이었습니다.
있습니다. 현재 롯데 불펜의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선수죠. 네, 그리고 간민재 선수입니다. 그동안 상당히 고민이 많았던 롯데의 유격수 자리에 새로운 주인이 나타난 것 같네요. 수비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지난주엔 홈런까지 터뜨리며 현재 리그 타율 2위에 올라 있습니다. 게다가 무려 15경기 연속 안타까지. 진짜 타격감이 미친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전민재 픽 하나로도 이번 트레이드 완전 대성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네요. 현재 23경기 12승 10패 1무로 3위에 위치한 KT 위즈입니다. 진짜 매경기 박빙의 승부처가 너무 많다 보니까 불펜진의 잦은 등판이 참 걱정이었던 KT였는데요. 이 흐름은 지난주에도 이어졌습니다. 현재 3위에 올라가 있다고는 하지만 이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죠. 참 그렇다고 필승조를 안 쓸 수도 없는 애매한 상황이 계속되는데요. 그나마 다행인 건 주말 2경기에서 불펜을 아낄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큰 점수차의 승리와 고영표 선수의 완봉승이 나오면서 그나마 불펜진이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주말이었죠. 올 시즌을 앞두고 KT는 FA와 트레이드를 통해 허경민, 오원석 2명의 선수를 영입했는데요. 먼저 4년 최대 40억 원에 영입된 3루수 허경민 선수. 현재 팀 타선이 다소 침체된 상황에서도 허경민 선수는 김민혁 선수와 함께 3할 타율을 유지하며 꾸준한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득점권에서의 결정력은 살짝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출루 능력과 안정적인 타격 흐름은 KT 타선에 분명히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트레이드를 통해 영입된 오원석 선수입니다. 그동안 토종 좌완 선발에 대한 갈증이 있었던 KT 입장에서는 정말 딱 필요한 한 조각이었는데요. 현재까지 4경기 2승, 퀄리티 스타트 2회, 지난주에는 6이닝 1피안타라는 무실점 완벽투까지 상당히 준수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오원석 선수입니다.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지기만 한다면 올 시즌 성공적인 트레이드 중 하나로 기억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불과 2주 전만 해도 저 진짜 하나 걱정 많이 했거든요. 근데 누가 누굴 걱정한 거죠? 하나이글스 지난주 전승으로 단독 2위에 올라갔습니다. 사실 그동안 타격이 너무 안 풀렸던 거지 투수진은 시즌 초반부터 꽤나 안정적이라고 평가받던 팀이었죠. 근데 이제 타선까지 터졌습니다. 그럼 그냥 끝이죠. 지금은 아무도 못 막습니다. 지난주 노시안 선수 홈런만 무려 5개, 침묵하던 최은성 선수까지 완전히 살아났고요. 거기에 플로리얼 선수 역시 주간 타율 4할을 기록하면서 타선이 진짜 완벽하게 부활했습니다. 벌써 7연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하나인데요. 네, 참 부럽습니다. 하나는 이번 스토브리그에 무려 138억이라는 거액을 투자하면서 엄상백, 심우준 선수를 영입했습니다. 먼저 4년 최대 50억에 영입된 유격수 심우준 선수. 공수주에서 공만 빼면 완벽한 유격수입니다. 사실 심우준 선수는 공격력을 기대하고 데려온 선수는 아니죠. 하주석, 이도윤 선수가 수비를 보는 것보다는 심우준 선수가 유격수 자리에 서 있으면 그 자체로 든든한 느낌이 있습니다. 물론 타격은 지금보다는 더 올라와야 됩니다. 이번 주에 부상 여파로 하주석 선수가 대신 출전했는데 타격에서는 오히려 좋은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심우준 선수의 합류로 하나의 내야뎁스는 확실히 업그레이드된 모습입니다. 다음은 4년 최대 78억 큰 기대를 받으며 영입된 엄상백 선수인데요. 섭섭합니다. 가격인지라 좀 많이 섭섭해요. 지난주에 시즌 첫 승을 거두긴 했지만 5이닝 4실점 솔직히 아쉬웠죠. 그전 등판들도 5이닝을 채우지 못하고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시즌 초반이고 아직 시간은 충분하지만 워낙 몸값이 높은 선수다 보니까 다음 등판에서는 더 강한 인상을 남겨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여전히 굳건하게 1위를 지키고 있는 LG 트윈스입니다. 지난주에도 2연속 위닝 시리즈 4승 2패를 기록하면서 2위와의 격차를 5경기 차로 유지 중입니다. 여유 있죠? 무엇보다 인상적인 건 아직 단 한 번도 연패가 없었다는 점. 팀 분위기가 진짜 좋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는 아쉬운 소식도 있었습니다. 바로 에르난데스 선수의 부상인데요. 허벅지 부상으로 최소 6주 이상 이탈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주 경기에서 정말 오랜만에 완벽에 가까운 피칭을 보여주며 반등의 기미를 보여줬는데 참 아쉽게 됐네요. 네, LG는 이번 스토브리그에서 부상 이탈로 약화된 불펜진을 보강하기 위해 FA로 김강률, 장현식 무려 2명의 불펜 투수를 영입했습니다. 먼저 김강률 선수 3+1년 총액 14억 원의 LG 유니폼을 입었는데요. 시즌 초반 장현식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해 있던 상황에서 김강률 선수가 제 역할을 해주면서 불펜의 공백을 잘 메워줬습니다.
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필승주로 분류하기엔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죠. 그리고 현재는 등판 횟수 자체도 많지 않아서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다음은 4년 총액 52억 원에 영입된 장현식 선수입니다. 부상 복귀 이후 한동안 무실점 행진을 이어가다가 어제 경기 홈런을 허용하면서 시즌 첫 실점을 기록했죠. 워낙 오래간만에 등판했던 만큼 어느 정도 감각 조절이 필요했던 것 같네요. 전반적인 투구 내용은 여전히 안정적입니다. 현재까지 2개의 세이브를 기록 중이고요. 유영찬 선수가 빠져있는 현 상황에서 장현식이라는 이름이 불펜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LG 팬들 입장에선 꽤 든든할 수밖에 없죠. 자, 이렇게 해서 2025 시즌 4월 셋째 주 기준 구단별 이적생들의 시즌 초반 활약을 살펴봤습니다. 지난주 프로야구 판도 정말 뜨거웠죠. 특히 롯데와 하나의 무서운 상승세가 정말 인상적이었는데요. 이번 주 주중 3연전에서 이 두 팀이 맞붙습니다.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점점 더 흥미진진해지고 있는 이번 시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채널이 곧 구독자 1만 명을 앞두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클릭 한 번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야구에 미친 남자 야친남 너클볼이었습니다.